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저녁 시간이 다가왔네요. 천만 뉴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또 여러분에게 또 한번 들려드려야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반도체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삼성과 반도체에 목매일 필요는 없어요. 다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 여러분의 그 투자 원칙과 전략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되고 가능한 분산 투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몰빵 투자하지 마세요. 몰빵 투자하면 상당히 좀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잘 맞으면 좋은데 이 못 맞히면 진짜 괴롭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국내 주식 매도 규모를 좀 키우면서도 이 방산 쪽하고 철강 쪽, 이 소프트웨어 종목은 약간 매집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관세를 비롯해서 각종 불확실성 속에 미국의 정책 수혜주 위주로 선별 매수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는 거죠. 한국거래소에 따르니까 지난 그 5거래일간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2조 1477억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직전 5거래 순매도액인 1조 3768억 원보다도 규모가 커졌다. 그렇게 보고 있고,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그 반도체 주식을 대거 팝니다. 반도체 계속 풀매도 때려요. 삼성전자를 5,547억 정도, SK하이닉스 2,910억 이렇게 매도를 했고, 이 기간에 외국인 순매도 1등하고 2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그 미국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부과 원인 등이 꼽힙니다. 반도체 관세 부과 원인이 꼽히더라. 외국인은 방산과 철강 뭐 등등해서 트럼프 2기 정책 수혜주 위주로 뚜렷한 선별 매수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순매수 1위는 보니까 1961억을 사들인 포스코홀딩스 짓게 되네요. 트럼프의 그 압박에 중국이 이제 조강 생산 축소 계획을 좀 밝혔어요. 여기에 보니까 공급 과잉 해소 기대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그래요.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밝히지 않았는데 2030년까지 1억 5천만 톤이 줄 것이다. 1억 5천만 톤이 줄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 포스코홀딩스하고 현대제철 이날 7.28%, 8.7% 정도 각각 급등을 했죠. 외인들은 K방산 집중 매수세도 이어갑니다.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수출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 한국항공우주가 순매수 2등이었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4등 647억, 하나시스템 5위 629억 정도 대거 사들였다. 3위는 카카오입니다. 794억 정도 돼요. 이렇게 오픈 AI하고 협력 기대가 커진 데다가 글로벌 그 AI 투자 심리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한 효과다. 하여튼 외국인들은 팔면서도 방산과 소프트웨어는 샀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또 국민연금 또 아주 또 골 때리죠. 국민연금 홈플러스 또 연관이 돼가지고 국민연금공단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6천억가량 중 절반 정도를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홈플러스가 최근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어요. 해가지고 대규모 투자 손실 위험에 직면한 데다가 여기 더해서 총 6,121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3,131억 원을 회수했답니다. 7일 그렇게 밝혔고요. 국민연금은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에 프로젝트 펀드랑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서 이 상환전환 우선주죠. RCPS 5,826억 정도 그리고 보통주 295억 정도를 사들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자본 구조를 재조정하고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이 방법을 통해서 RCPS의 투자액 중 3,131억 원을 돌려받았다는 것이 국민연금의 설명이에요. 국민연금은 MBK 파트너스의 그 RCPS 발행 조건 변경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RCPS 그 상환 조건은 투자 당시와 달라지지 않았다. 기업 회생 절차 진행상을 면밀히 살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을 했어요. 이렇게 홈플러스는 지난 4일에 오전이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해달라고 신청을 했고요. 이는 신용평가사들이 지난달 말에 홈플러스의 기업 어분과 이 단기 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이제 강등을 해요. 그래서 금융비용 부담이 좀 커졌기 때문입니다.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 신청 이유에 대해서 단기 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사전 예방적 차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또 골 때리는 게 비트코인 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트럼프가 이제 암호화폐를 전략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음에도 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하는 거야. 월가에서도 추가 하락을 둘러싼 경고음이 커지고 있더라. 6일날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니까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비트코인 상승 재료가 소멸됐음을 지적을 합니다. 당분간 강세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전문가라는 놈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도 안 맞아. 보면은 뒷북 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이야기를 할 때 그에 따른 또 음모론도 좀 있어. 가지고 놀려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사를 듣더라도 고지곳대로 들으면 안 돼요.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JP는 그 고객들한테 보낸 서한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거라고 설명을 하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주식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도 타격을 주고 있음을 지적을 합니다. 관세 리스크가 계속되는 이상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음을 언급을 하고, 이 긍정적인 상승 촉매제 부족과 모멘텀 둔화로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포지션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경고를 한 거죠. 또한 비트코인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게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거라고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스탠다드 차터드, 여기에서도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지지선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 더 깊은 약세장에 진입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8만 달러 초반까지 추락할 거라고 강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가격은 오전 10시 50분 코인데스크 기준 전일 대비 2.84% 하락을 해서 88,518달러에 거래 중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참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뭐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내 뜻대로 막 흘러가면 좋겠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많이 몰리는 곳은 늘 조심해야 한다는 거, 그 점 또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기 바래요.